밤이었고 지침 중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침대를 창가에 두었었는데 침대의 머리맡에서 복도 너머에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그 복도와 방을 칸막이로 쳤습니다. 간유리가 중앙에 있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구성의 방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방을 어둡게 하지 않으면 못 자는 저는 어둠 속에서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위 눌렸나? 귀신에 대해서 있다, 없다 이런 논란에 중립을 지키는 저로서는 냉정하게 저의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천장을 향하면서 온몸은 굳어있었고 의식은 있었지만 팔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건 장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다가 다리가 저리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게 계속 몸에 남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위 눌림 속에서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빠져있을 때 한 가지 사실이 눈치챘습니다. 복도의 문 밖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여자가 긴 코트를 입은 채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왠지 문 너머에 서 있는데 모습까지 알 수 있었죠. 게다가 어째서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방 안에 불이 꺼져 있어서 여자가 있는 곳은커녕 저의 벽조차 보이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땐 순식간에 이해를 했습니다. 여자가 서 있었다고. 여전히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여자가 문 밖에 있다는 것, 그런 무서움보다는 이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쪽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마도 그 유리에 인형이 비칠 것이었습니다. 기묘하게 흔들리면서. 여기로 들어오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걸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제 정신이 압박당해서 심장의 고동이 천천히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 호흡은 제 것이었을까요? 그 여자의 것이었을까요? 귓속에 최대 음량으로 켜놓은 저의 심장박동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침대 위에서 상반신을 일으키면서 눈을 떴습니다. 귓속의 고동이 천천히 작아졌고 호흡이 가팠습니다. 식은땀은 흐르는데 온몸이 젖어왔습니다. 여전히 어두웠는데 여자의 기척은 없고 방 안에 있는 건 저 혼자였습니다. 꿈이었나? 입 밖에 낸 건 꿈이길 바란 것과 현실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실감했기 때문이었죠. 평소처럼 손을 더듬어서 형광등에 줄을 당겨서 불을 켰습니다. 유리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면서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서 다시 한번 이불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꿈이라 생각해도 무서워서 방 안의 불은 끄지 않고 그대로 자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을 끄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지가 되는 불빛과 함께 휴식으로 정신이 온화해지는 무렵 천천히는 하지만 확실히 무언가가 접근해왔습니다. 그게 천천히 제 주위를 감싸듯이 제 주위의 공기만 한순간 응축하는가 싶더니 단숨에 쫓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꾸벅거리던 저는 아무래도 가위에 눌린 것 같았습니다. 또 꿈인가?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지를 수가 없고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것에 초조해하면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치챘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얼굴을 옆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있다는 걸 압니다. 이번엔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도움도 요청하고 싶은데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면
더더욱 몸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정신은 동요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고 방 안에도 움직이는 건 없었습니다. 단지 문이 열려 있었을 뿐이었죠.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고 그래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 너머에 불을 켰으니까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천천히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긴장에 거듭해서 파야 될 것 같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불이 켜진 방을 봤는데 문은 열려있지 않았고 간 유리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가려고 할 때 제 몸에 일어난 이상에 정신이 얼어붙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질 않는데 눈치채고 보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었어요. 불이 켜진 방에서 저는 자고 있었는데 문 밖에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까 열린 문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눈을 떴는데 문은 열리지도 않고 여자도 없고 그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꿈인지 현실인지도 구분할 수 없는 채로 점점 문이 열려갔습니다. 이제 보였습니다. 방 안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저를 보는 것처럼 서 있는 여자가 빗바래 주황색 롱코트, 옷기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왠지 여자의 온몸은 빗속을 걸어온 듯이 젖어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물이 넘쳤고 그 물방울은 현관부터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현관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현관에서 물방울이 이어지는 거였을까요? 무서운 생각이 들었을 때 눈을 떴습니다. 여자는 없었고 문은 닫혀있고 그래도 몸은 아직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아차리고 보니까 방이었습니다. 또 저는 자고 있었고 여자가 있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는데 그래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자가 아주 조금씩 방 안으로 들어와서 서 있는 것이었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떨어지는 물방울도 방 안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꿈과 현실을 반복하면서 여자가 접근해 올 것 같았습니다. 제 예상대로 서서히 여자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움직이는 건 몸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팔다리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꿈과 현실을 반복하니까 여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눈을 뜨면 문은 닫혀있고 아무도 없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문은 열려있고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의 반복. 하지만 무한정 반복되진 아닐 것입니다. 왜냐면 제 쪽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자는 제 침대까지 왔습니다. 저를 내려다보고 있지만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죠. 제 정신은 그때 왠지 침착했습니다. 극한에 몰린 상태가 다가오니까 정신에 자기 방어 본능이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마음대로 해. 이렇게 각오한 저는 뭐가 일어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런 기세였죠. 하지만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하지만 저를 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떨어지는 물방울, 자그마한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지금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는 저로서는 아무래도 좋은 충격이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방에 있던 불은 꺼졌고 티셔츠도 입고 있었습니다. 전부 꿈인가? 몸도 서둘러서 상반신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상황을 인식하기 전에 숨을 멈추고 있던 걸 눈치채고 산소를 마셨습니다. 서서히 호흡이 가라앉았습니다. 방 안의 불을 다시 켜서 문을 보았습니다.
역시 닫혀 있었습니다. 꿈이었네.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땀에 젖은 티셔츠를 다시 벗고 침대 밑에 던졌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잘까 하고 안심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한기가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 머리 위에 묻고 있는 거 누구지? 천장을 올려다본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여자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롱코트의 여자가 아직도 있었습니다. 천장에 무릎을 끌어안은 자세로 달라붙어서 저를 계속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얼어붙었고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자의 입이 귀 밑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안고 있던 양손을 펼쳐서 전신을 대자로 펼쳐서 제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얼어붙은 공기가 창틈에서 흘러나와 슬금슬금 가을이 지나는 걸 느낄 수 있는 온도. 내려온 여자의 정신이 견디지 못하고 기절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불도 자기 전에 꺼둔 채로였습니다. 땀으로 젖은 티셔츠는 잠자고 있을 때 벗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루에 달라붙어 있었고 뭐가 뭔지 모르는 채로 혼란하면서도 시계를 봐서 지금 시각을 확인하고 천천히 상반신을 일으키면서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충분히 둘러본 후에 안심해서 숨을 토했습니다. 대체 뭐였을까요?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게 투성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꿈으로 생각해버리는 게 낫다는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축이기 위해서 침대 안에 나오기 위해서 이불을 걷었을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불 위에 양손과 양 다리를 펼친 사람의 형태의 페인 흔적이 생겼기 때문이었죠.